보통 프로폴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이제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전체적으로. 근데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는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린 프로폴리스 굉장히 한동안 붐을 일으켰는데, 그린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그쪽이 뭐 굉장히 푸른 지역이라고 해서 그린이라고 붙여진 것 같은데요. 청정 지역. 근데 굉장히 이제 지역마다 프로폴리스의 향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거와 호주 것을 좋아해요. 이 향을 먹으면 브라질 것은 저는 좀 약간 저한테는 역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성분으로 보면 어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 플라보노이드나 퀘스틴 효과는 국산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는 그 지역의 나무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도 강원도나 충청도, 전라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그 벌들이 물어오는 그 원재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콩도 그렇잖아요. 한국 콩 있고 중국 콩, 뭐 미국 콩 있고 맛이 좀씩 다른 것처럼 그 땅이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국 프로폴리스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생명공학부의 한국식품연구소에서는 유해성 중금속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물론 대기 중에 전 세계적으로 뭐 중금속이 많아지고 했지만, 이 프로폴리스가 직접 이렇게 벌들이 가져왔을 때 한국 것이 가장 중금속 함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플라보노이드의 성분이 브라질이 제일 낮았고 호주산과 국내산이 비슷하게 높았어요. 오히려 신기하게. 금액은 브라질게 좀 비싸긴 한데 국산 같은 경우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되게 높았다고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상주 농대 실험 결과 국내산 프로폴리스가 가장 우수하다는 성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연구소의 논문을 보니까 한국산 프로폴리스의 추출물이 광범위한 활성 영역을 나타나고 이제 항생성이 가장 높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출했을 때 보통 색으로도 이제 그 하얀 표에다가 색깔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질을 이제 본다고 하는데, 국내산의 색이 중국, 브라질, 한국 순으로 이렇게 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산이 가장 질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 그 색이 진하게 나타난 그 자료가 있거든요.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똑 떨어지면 원이 되잖아요. 그 번지면서. 근데 브라질게 굉장히 강했고 한국에 굉장히 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산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오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한국과학기술연구회나 이런 데서 해보니까 한국산의 질이 가장 낮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좋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에는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퀘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있어요. 퀘시틴. 이것도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퀘시틴 물질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산에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거든요. 한국 그 농가들이 약을 쓰다 보니까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쓰다 보니까 그 프로폴리스에 그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추출을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잘못하면 질 자체는 좋은데 이제 사실 농가들이 이제 밀랍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밀랍. 밀랍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밀랍 성분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프로폴리스 성분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폴리스를 질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산 같은 경우는 추출이 잘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우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특정 식물들, 다양한 양리성 혹은 또 소나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프로폴리스의 양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프로폴리스의 양리성을 보면, 자, 유럽은 이미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에 생긴 기생충을 프로폴리스로 구충제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에 이제 기생충이 많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생충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충제가 이렇게 약으로 나오기 전에는 식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용했거든요. 그 중에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볼가리의 한 의사가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관절, 팔목, 무릎 등 관절 장애 36명을 치료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완치되었다는 보도가 있고요. 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마취 진통입니다. 상처, 화상, 입안 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그래서 입안에 궤양이 생기거나 입이 헐거나 그런 경우, 또 입안에 막 이렇게 그 상처가 났을 때 프로폴리스를 물에 희석해서 입에 물고 있거나 좀 진하게 타가지고 이제 물고 한 5분 정도 있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세균이 억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상처가 낫는 건 아니에요. 세균이 억제되고 하다가 나중에 훨씬 더 빨리 낫고요. 1957년 러시아 프로코비치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프로폴리스를 토끼 각막에 이제 마취 효과를 하는데 코카인 혹은 프로카인보다 더 강하다는 학설을 이제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이 마취 원래 총 맞고 막 하다 보면은 다리 절단하고 막 그 당시에는 사실 마취를 뭐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커피로도 하고 그때. 근데 이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1973년 볼가리 수해 연구소에서는 마취 효과를 확인했고 에탄올로 추출한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은 곳에 마취를 사용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취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알러지 우리가 보통 이제 알러젠이라고 하죠. 알러젠. 우리가 간지럽거나 피부에 어떤 알레르기가 한두 번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은 간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때는 알러지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섭취돼야 되는데 합스텐 연구에 의하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데 이 알레르겐에 부착해서 히스타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차단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늘려줘요. 혈관을 늘려주면 히스타민은 혈관 늘려줄 때 혈액이 많이 가다 보면 어떤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거예요. 가려움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할 일을 다 하면 간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프로폴리스가 간에 정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타민을 억제시켜요. 알레르기 반응 원인을 차단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항세균이에요. 세균을 막는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많이 조사되어 있는 프로폴리스의 어떤 이 항세균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내성균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독성이 있어요. 보통 양리성이 강한 만큼 독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삼도 독성이 있고요. 온나무도 독성이 있고, 근데 무독성, 독성이 거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폴리스 혹은 또 쑥가루 이런 것들인데 보통 프로폴리스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동유럽, 서유럽, 미국의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우선 결핵 치료제로서 페니실린보다 넓은 범위의 항세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사실 지금 한국도 이 결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요. 없어지다가 지금 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결핵균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 전 추천한다면 프로폴리스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균 때문에 고생하는 것들, 세균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이 부분들에서는 프로폴리스보다 좋은 것이 이 세상에 크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폴리스 자체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뭐 나무나 식물의 진이나 혹은 또 풀이나 야채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다른 것을 농축시키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도요. 식물에서 빼서 농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출해서 양을 과하게 만들면 그것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삼 지역에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비타민을 공급시켰거든요.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이 설사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이제 투여한 결과 장내 세균 증식이나 육모 위축이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왜냐하면 육모 위축 같은 경우는 세균이 많아지면 위축이 돼요. 근데 프로폴리스를 투여를 하니까 복용시키니까 그게 사라집니다. 브라질이나 볼가리산보다 국내산 프로폴리스가 그람 양성균이라고 해서 염색 결정을 흡수한 보라색을 지닌 균이죠. 폐렴균, 나병균, 디프테리아균, 파상풍균, 탄저균, 그다음 방성균 이런 것의 활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녹슨 뭐 쇠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박테리아 감염이 됐다든지 폐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예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파상풍 주사를 뭐 맞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데 그만큼 강력한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1949년부터 프로폴리스의 항세균 특성에 대해서 조사함으로 프로폴리스를 러시아인의 무엇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페니실린.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자연 항생제, 항균제, 항세균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곰팡이에요. 사실 곰팡이도 현미경으로도 가끔 나오는데요. 혈액 속에도 나오고 혈액 우리 세포 속에나 우리 몸에도 곰팡이균이 있는데 이 곰팡이균이 한번 딱 피면 거의 웬만하면 안 없어집니다. 그 중에 무좀이라든지 그죠? 습진 잘 안 없어지죠. 한번 생긴 거는 잘 안 없어요. 신기하게요. 세균은 없어져도 곰팡이균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끈질기는데 그 항곰팡이라고 해서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그 영향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곰팡이 균은 굉장히 빠르게 공유를 해요. 여기저기 막 다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의 항곰팡이 효과는 20세기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연구되었는데 유럽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197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로폴리스가 12종의 미생물에 대해 페니실린 또는 살진균제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1975년에는 60종의 균주 성장 억제, 다음에 그 다음 피부 사상균, 그러니까 피부에 버짐 현상 나는 거 있죠. 옛날에 마른 버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곰팡이에 의해 생기는 것들은 거의 38종군 종류를 억제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부병에도 정말 좋아요. 피부병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무좀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습진이 10년,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습진이 있었는데 손에 이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몇 번 발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진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곰팡이 균을 바로 죽이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긁지 않는, 가렵지 않은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997년 폴란드의 스타직은 에탄올 추출 프로폴리스가 트리코나 마나스 및 톡소플라스 마운층,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곰팡이 균이잖아요. 얘네들을 죽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농성 그 피부염이라든지 뭐 그런 감염 효과가 막 올라와서 엄청 가려워요. 엄청 가렵고 막 그 부위가 화폐성 습진처럼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 부스럼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질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항곰팡이는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곰팡이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면 1979년 프랑스 밀레그레르는 인체에 감염되는 4종의 곰팡이에 대해 다른 항진균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많은 자료나 논문을 보면 곰팡이가 암의 원인이다, 곰팡이가 뭐 수명을 줄인다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곰팡이만 해결해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곰팡이가 엄청 큰 문제로 많이 야기시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좀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도 우리 몸에
정말 맞죠? 뭐 몇십 종, 뭐 어떤 4종, 아까 48종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아요. 곰팡이가. 근데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학자는요 이런 표현도 했어요. 암은 곰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암은 곰팡이다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1989년 체코 밀레나는 알코올 추출 프로폴리스가 17종 병원성 곰팡이에 대해 강한 항곰팡이 작용을 발표했고요. 제가 자꾸 알코올, 에탄올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추출을 할 때 사실 물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저도 그 시도도 해보고 실제로 물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해 봤는데 추출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엔 지용성으로 기름 쪽 지용성으로 추출했는데도 추출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알코올로 추출해야 수용성이 될 수 있어요. 수용성과 지용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요? 근데 물에서 잘 녹아요. 수용성은 물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물에서 굉장히 잘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려 타면 이제 프로폴리스가 결합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프로폴리스에 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 녹다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층이 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 방울로 타든 가루로 타든 잘 녹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염 효과. 항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염증을 저항한다는 뜻이죠. 염증 저항.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염증 반응은 세포막 파열을 만들거나 지방산 생성,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혈액 누출, 히스타민 방출. 그래서 염증이 많아지면 몸이 가렵거나 암이 생기거나 기능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잘 보이던 눈이 염증이 많아지면 각막염이 생기면 잘 안 보입니다. 기능을 잘하던 신장이 염증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신장 그 사구체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됐어요. 간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해독을 잘 못해요. 맞죠? 이렇게 염증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증들의 이렇게 과정들이 천식이나 건선, 알러지, 관절염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경로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폐 쪽으로 이제 그래서 천식이 있는 경우에 폐가 약한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경우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경우에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폐가 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지금 숨 쉬는 거 말고 그냥 폐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1995년 합테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로폴리스 소비자 70%가 염증 문제로 인한 건강 회복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전에 굉장히 프로폴리스가 그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이것도 염증에 좋다 저것도 염증에 좋다 하는 물질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프로폴리스가 염증의 가장 큰 해계제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나 그 중에 39%는 관절염, 로마티스 관절염, 근육통에 사용되는 18%는 뭐는 이제 천식과 기관지, 10%는 수증과 건선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정말 많이 사용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퍼진 항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골든실이라고 하는 이 에케네시아의 식물은 잘 몰라도 프로폴리스는 거의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았어도. 자,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방사선이에요. 항방사선. 혹시 우리가 암 치료하거나 병원에서 검사할 때 방사선 많이 하죠.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방사선 쪼이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방사능이라 방사 그런 전자파라든지 그런 물질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1989년대에서 폴란드와 캘리포니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감마 방사선에 보통 감마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종양을 줄일 때 사용하거든요. 실제로요. 억제시킬 때 거기에 노출된 생쥐에게 프로폴리스 제제를 주사 후에 주사하지 않은 생쥐 같은 경우는 12주 이내에 폐사했고 반면 프로폴리스를 투여한 쥐의 백혈구는 정상에 가까웠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방사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에 노출되면 수명이 엄청 저하됩니다. 암은 줄 수 있어도 수명은 저하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 50% 이상의 방사선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이제 방사선 그 투여를 했거나 방사선 엑스레이 CT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거나 하시면 프로폴리스를 한 일주일 정도 무조건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폴리스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을 위해서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프로폴리스는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퀘스틴 이런 물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퀘스틴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2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에서는 에탄올 추출 프로폴리스가 유해 미생물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식품 보존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식품 보존제는 우리가 다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잖아요. 보존제, 합성, 착상류 이런 것들. 근데 프로폴리스는 식품을 보존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이 빨리 상한다, 변질된다는 것은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시금치 갑자기 셨어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 것이 나쁜 이유는 변질돼서도 나쁘지만 걔는 항산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프로폴리스는 그런 것을 막아줘요. 보존성, 방부성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1976년 러시아 국제 양봉 사육 연구소에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양어장 물고기를 냉장 보존에 있어서 일반 합성 보존제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있었다. 이런 자료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말 얼마나 보존성이 있는지, 얼마나 그 방부성이 있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프로폴리스가 미라 역할을 한다고, 그죠? 썩는 것을 막으니까. 1980년 이집트 냉동육에 대해서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일반 합성제보다도 오히려 뛰어났대요. 근데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합성제보다 훨씬 뛰어나. 이거는 진짜 건강한 보존제예요. 그 방부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방부제나 보존제들을 보면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거, 과자에 들어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거 막 기름에 튀겼는데도 몇 년, 1년 동안도 거의 몇 개월 동안도 상하지 않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썩지 않아요. 과자, 진짜 거의 과자가 썩지 않은 걸 보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걔네가 안 썩고, 한데 방부제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엄청 독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사실 프로폴리스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부패가 될 때, 썩어갈 때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프로폴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89년 이탈리아에서 에어졸 형태로 만든 이 프로폴리스를 공공지역에 분무한 결과 공기 중에 미생물의 숫자를 몇 %까지 감소했을까요? 보면 93%,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내 집이나 내가 지내고 있는 곳에 이런 그 균이 많거나 나쁜 미생물이 많을 것 같다 하면 프로폴리스를 희석 뭐 1000대 1이나 아니면 뭐 500대 1, 500대 1, 1000대 1, 뭐 3000대 1 상관없어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 우리가 한 500cc에 몇 방울만 넣어서도 괜찮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뿌려주면 주변에 날아다니는 나쁜 미생물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프로폴리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주로 사용하셔야 될 때, 면역이 약할 때나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면역이 약했을 때나 감기에 걸렸을 때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물 1.5리터에 정량보다 한 배 정도 넣어서 하루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물만 마셔요. 네, 이 물만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한 2시간 간격으로 마셔주면 좋아요. 프로폴리스가 혈중 방광기가 있어요. 그게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치가 2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꺼번에 한 번 마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물의 온도와 프로폴리스를 보면 이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먹기는 찬물이 가장 편하긴 한데요. 효과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았어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자, 보통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인터페론을 생성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염증이 많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루에 2번 혹은 3번, 그러니까 횟수로는 한 5번 정도 마시는 거 좋아요. 만약에 100cc씩 5번을 마시든 200씩 5번 마시든, 만약에 어떤 특정 염증이 있다. 내가 만약에 뭐 중이염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위염이 있거나 간염이 있다 그러면 한 딱 기간을 정해놔요. 한 2주, 3주 신장염이 있거나 뭐 기관지염이 있거나 그럼 3, 4주를 정해놓고 네 그때는 특별하게 한 뭐 하루에 1리터를 마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마셔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프로폴리스를 많이 먹게 되면 약간 속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아요. 적응할 수 있도록 늘려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먹기 힘든 분들은 꿀에 좀 타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요. 자, 퀘신 성분 있죠. 암세포의 복제를 차단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활용할 때 프로폴리스 분말을 가지고 장청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청소. 프로폴리스 분말을 가지고 장청소 할 수 있는데 먹는 무알코올 제품 그리고 왁스가 잘 제거된 분말 형태 프로폴리스만 허용될 수 있어요. 만약에 끈적거리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내 염증이 있어도 복통을 유발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저는 장청소를 커피도 하고 레몬도 하고 막 소금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뭐 때로는 수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레몬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숯하고 이제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거의 복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레몬 같은 경우는 복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청소는 가끔 하셔도 돼요. 저도 몸이 뭐 이렇게 아프지 않을 때도 종종 가끔 한 번씩 장청소를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해줍니다. 새벽이라든지 그때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이제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 충치, 잇몸 질환에 정말 좋은데 충치, 풍치에 도움이 돼요. 액상 원액을 통증 부위에 떨어뜨려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액상 있죠. 아니면 분말이 나왔으면 분말도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폴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입냄새가 거의 사라질 수 있어요. 입냄새가 거의 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백태라고 있죠. 백태, 혀에 끼는 백태. 백태가 있을 때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한 모금 넣고 가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 질환에도 좋아요. 저는 예전에 사실 아토피가 자연식만 해도 잘 낫는데 10몇 년 전에 한 아토피 아이가 왔는데 엄청 심한 거예요. 목부터 시작해 등까지. 중학생인데 몸을 못 움직였어요. 너무 아파서 목만 이렇게 돌리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 살던 아이였고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왔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도저히 못 가니까 학교에 이제 못 간다고 해놓고 이제 앞으로는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볼 거야 하고 이제 이곳에 왔어요. 아빠와 함께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아토피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해서 잠도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막 엄청 힘들어 진짜 심했거든요.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 너무 심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프로폴리스를 사용해 봤어요. 프로폴리스를 저희 로션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발라주는데 처음에 못 느꼈는데 며칠 바르니까 굉장히 가려움도 사라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프로폴리스 분말을 그 뒤로 섞어가지고 가려움증 있는 분들에게 바르시라고 확신 넣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달 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정말 학교를 못 갈 정도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목을 못 움직일 정도였으니까 여기 진물이 엄청 나왔거든요. 목 등 이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다른 데는 뭐 손님이 이렇게 뭐라도 하는데 그쪽은 막 너무 미치게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처음에 제가 등은 다 발라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달 안에 한 달에 뭐야 한 2, 3주 안에 그게 싹 거의 가라앉았고요. 가려움증이나 그런 큰 게 나중에 뭐 이렇게 있긴 있었지만 한 달 정도 됐을 때 원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려고 왔다가 한 달 만에 퇴소했어요. 퇴소해서 바로 학교에 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프로폴리스를 그때 제가 아토피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좋다는 것을 확신을 얻고 그 뒤로 이제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로폴리스는 피부에 있는
그러한 세포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엄청 강력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러겐의 원인들, 그다음에 염증의 원인들 그런 거 해결해 줬던 건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서 좋은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